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은 일요일 새벽 한 4시 반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실을 제가 비판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전국에 모인 가족들, 전국에 지금 추석 연휴 때 가볍게 정치 얘기를 나누는, 그냥 정치에 관심이 없는 무당층 중도층이라 하더라도 어제 오늘 그저께부터 가장 핫 이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진숙 체포가 석방됐다, 아마 이런 문제일 거고, 두 번째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핫 이슈는 이 사람 아닐까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이 사람 청와대 총무비서관 하다가 이번에 총무비서관은 이제 연휴가 끝나면 바로 시작되는 국회의 국정감사, 10월 달에 국정감사를 하죠. 국정감사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가련다 이런 명분이 없으니까 갑자기 인사 발령해서 안 나가도 되는 일부속실 일장으로 영전하신 분, 이 여자분 이름만 알려져 있는, 그래서 제가 얼굴을 안 그렸습니다. 이 사람을 아는 게 없어. 정체가 없어. 이 사람은 김현지. 이 사람에 대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이제 폭발했습니다. 사실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나 일부속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집사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된 사람과 오래전부터 20년, 30년 집사 노릇을 하든 또는 바로 밑에 수하라든가 이런 분들, 아주 가까운 분들이에요. 정치적인 뭐 야심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권 출범 4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엄청난 정치적 주목을 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건 역시도 대통령실이 키운 거예요. 이 사태를. 자, 우선 저는 궁금한 게, 이 김현지라는 사람은 도대체가 정체가 뭐냐고 궁금합니다. 예? 1급이에요, 1급이라고, 1급 공무원. 그러면 내 돈으로 이 여자한테 월급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한테. 이 여자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김현지라는 이름만 알려져 있잖아요. 요 사진 나오고. 근데 이분이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되는, 우리가 세금 주는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이 사람도 정무직이단 말이에요. 정무직. 이재명 대통령이 데리고 간 정무직이잖아요. 시험 쳐서 간 게 아니잖아요. 시험 쳐서 1급 가려면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행정고시 붙고 20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는지,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뭐 대학을 안 나와도 좋아. 안 나왔으면 뭐 고등학교를 어디를 나왔는지, 그런 거 국민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모든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학력과 이런 게 다 공개가 되는데 이 여자는 뭔데 공개가 안 되냐고.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 지금 언론에 보면 이게 불법이라고 말하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한 명도 없던데, 그 쫄아서 그렇겠지. 이재명 정권이 또 지한테 무슨 해코지 할까봐. 아니면은 그 아부해가지고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나는 3년간 수백억 원을 날리면서 윤석열이하고 투쟁한 사람이야. 제가 뭐 이재명 정권 끝까지 끊어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요? 이런 거를 비판해야지, 법조인이면. 법적으로 공무원들은 본인의 경력과 학력을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야. 공개해야 될. 정보공개 청구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 여자 김현지라는 이분 총무비서관 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그냥 국회에 안 가려고, 국정감사 안 나가려고 일부속실장으로 임명된 이 사람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라. 한번 해볼까요? 정보공개 청구 소송?
100% 이깁니다. 그런 판례도 수없이 많고.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한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야. 이런 짓을.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의혹들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지금 전국에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모이는 모든 분들이 이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이분과 이재명과 관계가 뭐냐 도대체가. 제가 그런 떠돌아다니는 의혹은 이 성스러운 이 수준 높은 이병철 TV 사이다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이 맡고 있는 국가적인 공적 업무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비서관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청와대 대통령실에 돈을 만지는 거예요. 돈을 만지는. 쉽게 말해서 집사다 이거 집사. 그러니까 가장 측근을 시키죠. 돈을 만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돈을 먹어가지고 다 깜빵을 갔어요. 예. 돈을 먹어서 다 깜빵을 갔다고.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가장 유명한 사건이 김영삼 대통령 때, 김영삼의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기도 했던, 예. 홍인길 총무비서관. 그때는 총무수석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고가 터지고 하니까 직급을 낮췄죠. 홍인길 총무비서관. 그 당시 그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한테 그 당시 돈으로 10억 원을 먹었어요. 그 당시 돈으로 1995년 이럴 때인데 몇 년 전에 30년 전에 10억이면 지금 한 50억은 되겠죠. 10억 먹고 깜빵 갔죠. 네, 깜빵 갔죠. 그때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깃털에 불과하다. 내가 먹은 거는 깃털에 불과하고 다른 큰 놈이 있다 이거죠. 몸통이 있다. 그 몸통도 결국 깜빵 갔죠. 누구냐? 김영삼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현철, 소통령이라 불렸던 김현철 씨도 결국 깜빵 갔죠. 다 말로가 그랬어요. 또 정말로 유명했던 총무비서관은 좌파 정권 뭐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존경하는 너무너무 존경하고 지금도 너무나 가슴이 아릴 정도로 가슴 아픈 또 우리 고향 또 분위기도 하고 제가 부산이니까 부산 바로 옆에 붙은 데가 김해고 김해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 그 총무비서관도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하시면서 밑에 사무장으로 수십 년을 같이 데리고 있었던 진짜 집사죠. 사무장. 그 최도술 씨도 최도술. 그분도 결국 돈 먹고 깜빵 갔죠. 그분도 돈 먹고 깜빵 갔죠. 예. 그리고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의 친형, 노모식인가 하여간, 노건평 씨. 그분 또 뭐 돈 먹는 것도 또 다 눈 감아주고, 그러다가 다 감옥소 갔단 말이야. 감옥소 갔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결말이 또 났죠. 이명박 대통령 때 총무비서관이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에 있을 때, 현대에서는 선배인, 거의 집사 비슷하죠. 김백준 씨였습니다. 김백준 총무비서관. 현대그룹 출신이죠. 예. 그분도 결국은 아들하고 여러 부정 사건에 연루가 됐었죠. 결국은 본인이 또 모셨던 이명박 깜빵, 또 친형, 영일대군 친형, 이상덕 의원 깜빵. 이거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현지 씨와 차이점은 뭐냐? 그분들은 모든 인적 사항이 다 공개가 돼 있었다 이거예요. 공개가. 그리고 공개를 했고 당시 청와대에서 이분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고 이분의 학력이 어떻고 고향이 어떻고 등등 경력사항이 뭐다 다 공개를 했다 이거야. 왜? 청와대에 돈을 만지는데 그 돈이 청와대 돈이 아니잖아요. 내 돈이잖아, 내 돈. 사장님 돈이잖아. 우리 민주시민들, 국민들 돈. 사장 돈을 만지는 머슴인데, 그 머슴이 돈을 만지는 모습이 경력도 모르고 무슨 간첩같이 인적사항도 모른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가장 중요한 돈을 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사에도 개입한다. 이분이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총무비서관은 인사에 개입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통화해야 된다. 뭐 만사현통이다. 만사형, 친형.
만사 형통이라는 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덕 의원이 엄청난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5선 국회의원이었고 국회 부의장도 했고. 근데 이 사람은 뭐야 도대체가? 무슨 신구대학교라는데, 신구대학교라는 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대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 또는 뭐 아니다, 뭐 상명여대인가 뭐 하는 데를 상명여대라는 것도 제가 뭐 한두 번 들어본 뭐 학교이기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도 난 모르겠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신구대학교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분이 인사에 다 개입한다. 난리잖아.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그때 보도한 적도 있잖아요. 지난번 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할 때 여러 가지 뭐 갑질한 게 나오니까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대통령실의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의원 장관 후보자한테 전화해서 그만두시라. 그때 이 양반이 대통령실에 대통령 다음에 최고의 2인자다라고 뜬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권력이라는 거는. 대통령제, 특히 한국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는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태까지 역대 정부에 총무비서관이 2인자가 되도록 놔둔 대통령이 없습니다. 절대. 다른 실세가 있는 거지. 이명박이 때는 이상덕이가 실세지. 뭐 되도 않은 총무비서관은 아무것도 아니야. 김영삼이 때는 김현철이가 실세지. 그 홍인길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실세라고 하는 뭐 사람은 따로 있지, 정치인이. 이 뭐 되도 않은 최도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야. 인사에 개입하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왜 인사에도 개입한다? 이거 좌파 신문, 민주당 쪽, 친민주당 신문인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때렸단 말이야. 단독으로. 그러니까 일파만파 이게 엄청난 정치 이슈가 됐는데 국정감사 때 안 나오려고 1부속실장으로 또 갑자기 바꿨다 하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한 인사잖아요. 그거는 뭐 명백한 거예요. 더 의혹이 폭발하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죠?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로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니 우리 국민들 뭐 어느 분들도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저처럼 그간의 수십 년간에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논리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대통령실은 이 여자에 대해서 이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걸 안 밝히고 있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 신구대를 나왔다 하더라. 뭐 어디를 뭐 나왔다 하더라. 박지원 의원님 또 안 빠져요. 그 양반. 내가 잘 안다. 또 실드 치고 뭐라 하더라. 뭐 전라남도 뭐 담양이 고향이라 한심한 소리만 짓거리는 거야 주변에서. 또 친 이재명계 중에 대표적인 의원이라고 하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처음에 총무비서관 당연히 국정감사 나와야죠. 왜 그 사람이 안 나와? 했다가 지금 또 말 바꾸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서 입 닥쳐라 뭐가 날아갔던 모양이지 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거예요. 위험한 거다.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권 5년 동안 가장 위험한 내관 중에 하나가 이제 등장한 겁니다. 네. 이 얼굴에 이 모든 구체적인 내용이 차게 되면 엄청난 사태가 터질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너무나 심각한 위험감을 느낍니다. 내가 왜 그 뭐 민주당 내가 뭐 무슨 당원도 아니고 뭐 이재명 내가 그 밑에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런 걸 갖고 걱정해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이 정권이 잘못되면 다시 윤어게인이 된다 이거야. 아까 이 여자분을 이진숙 씨를 보수의 여전사로 지금 만들어줘가지고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처박혀야 되는 검사, 검찰, 법원, 판사, 조의대, 직위원, 상복투쟁하는 검사들 이 자들이 바로 하는
다시 컴백하는 사태가 지금 걱정되는 것처럼 이 사람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음 정권을 다시 또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걱정이 된다. 그만큼 그간의 대통령실의 역사는 그렇게 반복돼 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해겔이 한 말이에요. 해겔 선생이. 거기에 칼 마르크스가 덧붙였죠.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어떨 때는 비극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의 그 결말. 이것은 희극이야, 희극. 웃겨요, 웃겨. 네. 결국 이런 것들도 바로 잡는 결국 길은 뭐냐. 민주당이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해도 대통령이 안 들으면 그만이야. 결국은 뭐냐. 극자 15%, 극우 15%, 이 사람들은 민주시민이 아니니까 빼버리고 이병철 TV 사이다를 듣는 진정한 민주 애국 시민들이 여론으로 이것을 바로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론 이상의 권력이 없어요. 여론이 들끓으면 대통령 천하인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 대통령 100명이 몰려와도 그거는 한 방에 진압이 되는 거야. 대단히 위험한 추석 연휴. 그러나 이 추석 연휴 때 저는 확신합니다. 70% 3,500만 명의 이 민주 애국 시민들이 이러한 점들을 바로 잡을 것이다. 네, 구독, 좋아요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네, 후원, 가족 특별회원도 추석 연휴 때인데도 막 가입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